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는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이 책이 세상에 얼굴을 내민 날들에 비해서 이미 너무 유명해진 문장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먼저 인류사 속에 드러난 파괴와 몰락의 흔적을 되짚으며 보드리아르의 적의 계보학을 언급합니다. 최초로 인류를 위협하던 인자는 우리 바깥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늑대였고 인간은 성을 쌓았습니다. 늑대를 막아내자 내부의 적이 생겼습니다. 이번의 적은 바로 쥐입니다. 이 적은 우리의 터전 바로 아래, 즉 지하에서 활동하며 인간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해충이고, 해충 다음에 등장한 막강한 적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단계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적은 이제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적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스템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바이러스는 쉽게 퇴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의 육체 안에서 자라는 적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리고 현대의 적은 드디어 우리의 뇌와 감정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며 스스로의 정신과 감정과 시간을 파괴하는 자기 착취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적은 마침내 인간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현대 인류의 피로 사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시작을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규율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서 노는 하지 마라 는 개념이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규율 사회니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규율을 강조하던 세상이 가고 성과 위주의 사회가 오면서 세상에는 능력, 그리고 능력자라는 말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인류 전체가 능력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능력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가정해 본다 해도 여전히 새로운 적이
생길 거라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작가가 쓴 현대인의 우울증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모든 게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그 말에 동기부여를 당한 개인들은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과 많은 것이 불가능한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정신적 고립과 우울증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이죠. 작가는 또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고 말합니다. 저는 작가가 말하는 현대인의 자기 착취가 자기 망각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살을 먹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모두가 입을 모아 긍정을 외치는 시대에 한병철 작가는 긍정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시선을 던집니다. 그리고 부정성의 힘이라는 말에 이 우울한 현실을 벗어날 힌트를 담습니다. 현대사회의 몰락과 정신적 피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을 강조하는 베스트셀러들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 된다라는 정신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되는 통곡의 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 것을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하며 피로에 지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지적하는 분열된 피로입니다. 작가는 희곡 작가인 페터 한트케의 피로에 대한 시론 중에 나오는 표현 중에 근본적인 피로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로는 분열된 피로처럼 스스로 자신을 갉아먹는 병마로서의 피로가 아니라 매우 근본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피로입니다. 작가는 이 피로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 피로는 오히려 특별한 능력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영감을 준다. 그것은 정신이 태어나게 한다. 피로의 영감은 무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위의 사전적 의미를 잠시 짚어보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 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는 노장 철학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피로의 영감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는 무엇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피로는 특별한 태평한 무위의 능력을 부여한다. 그것은 모든 감각이 지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피로 속에서 특별한 시각이 깨어난다. 한특혜는 이를 두고 눈 밝은 피로라고 말한다. 한특혜는 깊은 피로를 치유의 형식, 더 나아가서 회춘의 형식으로 승격시킨다. 피로를 통해 세계는 경이감을 되찾는다 고 말합니다. 모두가 슈퍼맨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모습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삶이라는 소풍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이 책은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결코 빨리 읽어낼 수는 없는 책입니다. 작가의 직관과 통찰을 세세히 들여다보려면 꽤 오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병철 작가는 그의 계속되는 책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앓고 있는 병과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피로 사회에서는 우리의 어긋난 피로가 주는 고단함의 늪을 이야기하고, 시간의 향기에서는 현대인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로 찾아와야 하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또 다른 책인 타자의 추방은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관계의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시선은 행복을 향해 있고,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시선의 각도를 달리하며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슬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철학자 한병철 씨의 피로 사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